네, 이번 시간에는 노출계 3편 해갖고요. 노출의 측광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칠판에다가 미리 적어놨는데요. 노출계 측광 방식은 이제 회사마다 쓰는 용어들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대세가 뭐냐면 다분할 측광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중점 측광, 평균 측광, 스포트 측광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부르는 말들은 조금씩 틀린데요. 원리나 이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다분할 측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러분들 스크린상에, 스크린상에 있다면 이거를 뭐 48개로 막 이렇게 쪼개기도 하죠. 캐논이나 니콘이나 뭐 이런 데서는요. 또는 20 몇 개, 16개 뭐 이렇게 쪼개는데, 여기 들어오는 빛의 이런 부분들을 몇 개로 쪼개느냐, 여러 개로 쪼개갖고 그걸 평균값을 얻은 것을 다분할 측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노출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실 때 평균값을 얻거나 가능한 한 실패율이 적은 측광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분할 측광이요. 물론 이 다분할 측광은 다분할 측광 중앙중점 평균 스포트 측광 자체가 고급 카메라나 또는 싼 콤팩트 카메라에서도 다는 채용은 안 하고 있지만 꼭 두세 가지씩은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다분할 측광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요즘에 많이 쓰고 대세를 이루는 측광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측광에 따라서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중점 측광이라는 건 뭐냐면요. 스프리트 상에 예를 들어서 스크린이 이렇게 보이고 초점을 맞추는 위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보통 회사 메이커마다 틀리는데 70% 정도로 기준을 주고요. 나머지 부분을 30% 또는 이거를 60%, 여기를 40% 이런 식으로 한 2개 정도로 분할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는 중앙중점 측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앙중점 측광은 다분할 측광이 나오기 전에 프로들이 또 스포트 측광이나 중앙중점 측광을 가장 많이 애용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도 다분할 측광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쪽에 또는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쪽을 강조하고 싶다. 그럴 때는 다분할 측광으로 강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중앙중점 측광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회사에 따라 틀리지만 이 중앙부를 70%나 60%, 주변부들을 40% 정도로 나눠갖고 합해서 측광 방식을 준다. 그래서 중앙부를 대체적으로 중심을 두고 찍는다. 그래서 인물사진 찍을 때도 얼굴을 중앙부에 두고 노출을 재면 거의 정확한 노출값을 얻을 수 있는 게 중앙중점 측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평균 측광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회사마다 나누는 게 틀린데요.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스크린상을 절반을 나눠서 절반 50, 위쪽 50을 해갖고 분할을 평균적으로 내서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보편 타당적으로 하늘하고 어두운 대지 쪽을 보통 찍게 되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노출값이 평균적으로 나올 확률이 많은 노출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많이 애용을 하진 않고요. 옛날에 있던 카메라들에 많이 쓰였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다분할 측광 쪽으로 이게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포트 측광인데요. 스포트 측광은 중심부에 어느 한 부분을 카메라 메이커마다 지정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노출을 재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평균값을 얻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프로들이 가장 많이 쓰는 노출 측광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존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는 대학 사진에서 강의를 받을 때 보통 방학이나 이럴 때 워크숍으로 따로 받는데요. 이거는 상당 부분 양도 많고 이것만 존 시스템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프린트하거나 사진을 찍을 때 굉장히 존 1부터 9단계 10몇 단계를 나눠 갖고 찍는 방식인데요. 평균값을 내 갖고요. 그럴 때 좋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노출을 스포트 측광을 이용을 해줘야 된다. 스포트 측광은 자기가 재고 싶은 피사체를 정확하게 노출을 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사람 얼굴을 찍을 때 나는 사람 피부, 얼굴 피부에 정확히 맞추고 싶다 그럴 때는 스포트 측광으로 사람 얼굴 피부에 노출값만 딱 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사진을 찍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노출을 정확히 잴 수 있다. 프로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균값으로 해갖고 좋은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노출을 수십 군데를 재갖고 계산기에 의해서 평균값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많은 수업 시간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방송으로 좋은 시스템을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따로 오프라인을 마련을 해갖고 좋은 시스템 강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시스템만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쨍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노출계가 스포트 측광 노출계다. 이 스포트 측광 노출계가 내장된 노출계 중에서는 예전에 초창기의 초시가 올림푸스의 OM4라든가 OM3 카메라가 스포트 측광을 8번까지 찍어갖고 평균값을 카메라가 그냥 계산을 해주는 노출계가 내장돼 있어갖고 상당히 좋은 카메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올림푸스, 지금 그때 필름 카메라였거든요. 그때 필름 카메라일 때 OM4라든가 OM3 이런 카메라들을 잘 몰랐죠. 저는 썼거든요. 마이크로 렌즈가 너무 좋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 스포트 측광에다 놓고 8군데를 딱 넣고 평균 딱 엔터를 치잖아요. 카메라에서. 그러면 쫙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아주 유용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노출계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 측광 노출계는 단독 스포트 측광 노출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단독 노출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펜탁스에서도 나오고요. 세코닉에서 나오고, 지금은 미놀타 브랜드는 없었지만 미놀타에서도 스포트 측광 노출계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측광 방식을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다분할 측광, 중앙중점 측광, 평균 측광, 스포트 측광, 이거에 대해서 특장점에 대해서 대충 대략이나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분명히 두세 가지는 내장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편한 측광 방식을 선택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가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측광 방식은 다분할 측광 방식하고 중앙중점 측광 방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카메라 지금 꺼내셔갖고요. 내 노출계가 어떤 측광 방식을 쓰고 있는지 한번 유심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몇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면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선택해 보셔갖고 찍어 보시고요. 또 두세 가지가 있다면 그거를 해갖고 노출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이 측광 방식은 어떤 식의 특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하리라 봅니다. 오늘 이 노출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로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오늘 노출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사진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